안녕하세요, 하민쌤입니다. 자, 여러분, 2024년 7월 시험 JLPT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한 달 앞두고 있는데요. 준비는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올해도 어김없이 하민쌤이 N3 특강을 가지고 찾아뵈었는데요. 저희 시원스쿨에서 준비하는 이 쪽집게 특강은 항상 어떤 취지로 준비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 그리고 시험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특히나 좀 집중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쪽집게로 이제 찝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고, 또 플러스 시험적인 스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 문제를 풀면은 좀 더 단기간 안에 정답을 맞출 확률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각 파트별로 언어지식, 독해, 청해 이렇게 파트별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언어지식 파트 넘어가기 전에 N3에서 알아두어야 할 N4 문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두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좀 급하게 N3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N3 공부하다 보니까 N4 내용이 좀 까마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N3랑 N4라고 해서 두 개가 뭐 한 단계 차이는 나지만 크게 뭐 급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법 내용이 N3 문법은 N4 내용을 충분히 다졌어야지 잘 익힐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아주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N3, N2보다 N4, N3가 좀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N4 문법 다시 한번 훑어보시는 거 시험 전에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면요. 우선 차근차근 순서대로 보면 이제 마스형에 접속하는 표현들이 있었죠. N4 문법상 중에서. 그래서 뭐 여러분 이제 저 너무 쉬워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마쇼, 마센카 요런 권유 표현부터요. 니 이쿠, 니 쿠르라고 하는 뭐뭐 하러 가다, 뭐뭐 하러 오다 라는 표현.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타베 니 이쿠 이런 식으로 다베루의 마스형이 들어가면은 먹으러 가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접속 표현들을 잘 한번 다시 복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 하지메루라 그러면 뭐뭐 하기 시작하다 인데, 뭐뭐 다스,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구분을 꼭 해주셔야 하죠. 자, 둘 다 뭐뭐 하기 시작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다베 다스라고 하는 거랑 다베 하지메루랑 좀 뉘앙스가 틀립니다. 다베 하지메루는 그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다베 다스라고 하면은 갑자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 중에 그냥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랑 수업 중에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보기 시작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갑자기라는 뉘앙스를 넣고 싶으면 나스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수즈케루, 계속 뭐뭐 하다, 뭐뭐 오아르, 다 뭐뭐 하다. 그러고 뭐뭐 니쿠이, 뭐뭐 하기 어렵다, 뭐뭐 야시, 뭐뭐 하기 쉽다. 그리고 나사이라는 뭐뭐 하세요, 뭐뭐 하거라 라고 하는 아주 부드러운 명령 표현까지. 그다음에 서로 뭐뭐 하다. 뭐 예를 들어서 미츠메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미츠메르의 마스형 이 그룹이니까 미츠메죠. 미츠메아우라고 하면은 서로 바라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노래 가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말인데, 요런 식으로 마스형 접속 표현들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이형 접속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구분을 요거 두 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이대랑 나쿠대가 헷갈립니다. 나이대는 뭐뭐 하지 않고 나쿠대는 뭐뭐 하지 않아서인데, 이 나이대랑 같은 뜻으로 같이 외워두셔야 되는 거 즈니죠. 즈니. 뭐 예를 들어서 와타시와 고항を 食べないで学校に行った라고 그러면은 나는 밥을 안 먹고 학교에 갔다. 같은 뜻으로 와타시와 고항を 食べずに学校へ行った라고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데 쿠다사이는 뭐뭐 하지 마세요. 나케레바 나라나이 뭐뭐 해야만 한다. 자, 요것도 헷갈리기 쉬운데
나케레바 나라나이랑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나라나이 같은 경우는 이케나이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나케레바 나라나이, 나케레바 이케나이. 그 다음에 이 나케레바 부분도 나쿠 때와로도 쓸 수가 있고요. 나이또라고도 쓸 수 있어요. 자, 요거와 호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 이케나이.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외워두시면은 나이형 접속 표현들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때형. 문제의 때형입니다. 자, 사실 저는 이제 항상 회화 수업할 때도 그렇고 때형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정말 마스형 못지않게 접속 표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아까 나이데 쿠다사이 하지 마세요였죠. 근데 때 쿠다사이 같은 경우는 뭐뭐 해주세요고요. 그쵸? 그 다음에 때이루 여러분 뭡니까? 자, 때이루는 뭐뭐 하고 있다라는 진행의 표현이다. 그런데 자동사와 붙었을 때는 상태의 표현이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요거 한번 다시 복습. 그 다음에 때쿠루. 자, 아까 마스형에 니쿠루 했으면 뭐뭐 하러 오다였는데 때쿠루를 가면은 뭐뭐 해서 오다예요. 해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이쿠 뭐뭐 해 가다. 때시마우. 자, 중요하죠. 해버리다인데 자, 여러분 이거 회화체로 가면 어떻게 갔었나요? 회화체로 가면 정리 한번 싹 할게요. 자, 짜우죠. 짜우. 그래서 뭐뭐 해버리다. 회화체로. 그 다음에 때오쿠는 뭐뭐 해두다. 그리고 때아루. 자, 타동사에 붙습니다. 자, 요런 거 중요해요. 뭐뭐 해져 있다. 자, 요것도 상태 표현입니다. 자, 그럼 간혹 물어봐요. 하민쌤. 자, 타동사 때아루랑 자동사 때이루랑 뭐가 달라요? 둘 다 상태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때아루, 타동사 때아루는 강조하는 게 인위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문 열어놨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것도 복습해주세요. 그리고 때모라우, 뭐뭐 해봤다. 뭐 때호시, 뭐뭐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때호시는 청해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때미루, 때아게루, 뭐 때미루 뭐뭐 해보다, 때아게루 뭐뭐 해주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경어 표현, 때사시아게루. 그 다음에 때쿠레루, 때야루, 때쿠다사루. 자, 수수 표현의 존경 겸양 표현도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이따다 끝까지. 자, 뭐뭐 해봤다의 겸양 표현, 존경 표현. 요런 것들 복습 한번 싹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존경 표현, 겸양 표현들이 N4에 이어서 N3에서 좀 심화돼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싹 훑어보시면은 존경 표현은 그러니까 일본어의 경어를 먼저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일본어의 경어는 세 가지가 있었죠.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까요? 존경, 겸양, 정중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존경어 표현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있어요. 나는 여기 있어요. 근데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지를 잡수시다 이런 거 있죠? 뭐 집으로 돌아가시다 이런 거. 근데 겸양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상대방은 그냥 평지에 있어요. 근데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 행위를.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잘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뭐 들이다 이 정도로 많이 쓰는데 옛날에 막 그 조선시대 때 말 같은 거 보면은 많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밭잡사옵나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겸양어란 말이에요. 네, 어쨌든 그러면은 이 컨셉을 머리에 넣어 놓으시고 존경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시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오마스니 나루, 고 명사니 나루. 자, 요거는 공식 외워두셔야겠죠. 뭐 공식이에요. 거의 수학 같은 거예요. 겸양 표현도 오마스 수루, 고 명사 수루는 공식이니까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오마스, 이걸 응용한 표현으로 오마스 쿠다사이.
고명사 쿠다사이로 쓸 수도 있고, 응용 표현. 자, 요것도 오마스 이타다쿠, 고명사 이타다쿠 이런 식으로 쓰면은 내가 뭐뭐 받다라는 뜻으로 겸양 표현, 내 행동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경 겸양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행위를 누가 하고 있지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문제 푸는데 좀 수월하거든요. 자, 그리고 자, 엄청나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N3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경어를 끝끝내 미룬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끝끝내. 에이, 뭐 문제 나와봤자 한두 문제 나오는데 아니에요. 이거 두고두고 여러분 발목을 잡아요. 존경 겸양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수 존경 표현, 겸양 표현은 그러니까 존경 동사와 겸양 동사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일반 동사들이 쭉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중간에 얘네를 존경으로 바꾸면 왼쪽이 되고 겸양으로 바꾸면 오른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쿠 같은 경우에는 존경은 이라시아루인데 겸양은 마이루죠. 그래서 일본에서 회사 같은 데서 외근 나갈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때 마이리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이리마스 이런단 말이에요. 아,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뭐 이것도 쭉 있고요. 중요하게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루 나사루 그 다음에 이라샤루 오샤루 이런 거는 마스형으로 가면은 이라샤리마스 나사리마스가 내가 원래 정상인데 이라샤이마스 나사이마스 오샤이마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요렇게 세 가지 아이는 주의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존경동사. 그래서 한번 여러분 쭉 보시고 캡처를 하셔도 좋고요. 분명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잘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각 파트별로 그 핵심 포인트를 찝어드리고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스킬, 그러니까 요령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거 너무 중요해요. 실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정확한 난이도 전달을 하기 위해서 최신 기출문제들을 이제 바탕으로 문제, 예제들을 구성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문자 어휘 파트 문제 1번 유형은 한자 읽기 유형입니다. 자, 한자 읽기는 이름만 봐도 아시다시피 한자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히라가나로 읽느냐를 고르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자, 약 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자, 항상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음독인지 훈독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음독을 하기 때문에 진꼬라고 해서 사람 인자를 진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 인자를 훈독을 해서 히토라고 읽습니다. 히토, 사람. 자, 그러면은 음독이냐 훈독이냐에 따라서 읽는 법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아시는 거는 당연하고 그걸로 인해서 읽는 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정확하게 고르시는 훈련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타금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한다인데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정말 많이 합니다. 자, 요런 거 카이와잖아요. 대화, 회화라는 뜻인데 요거를 가이와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막상 보면요.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는 아, 뭐 카이와지 뭐 이러면서 이제 외워요. 근데 진짜 막상 그게 두 개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 엄청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이와인지 가이와인지 뭐 아니면 뭐였지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부터 셀프 테스트를 이제 계속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셀프 테스트를. 그러니까 단어를 암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 딱 보고
카이와 이러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니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항상 셀프 테스트를 가려가지고 시험을 한번 봐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노트에 써가지고 한번 진짜 직접 테스트를 봐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셀프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단어를 외우셔야 합니다. 요런 거 헷갈리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사항이 장음인지 확인한다. 장음이 있냐 없냐. 뭐 우발음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다음에 우리도 처음 우리 기초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자, 학교 이제는学校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学校였는지 그냥学校꼬였는지 뭐 이거 처음에 되게 헷갈렸잖아요.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외워 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초금이 들어가는지 쯔가 아니라 작은 쯔가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라. 이런 게 이제 단어 암기하실 때 포인트인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문제예요. 자, 야큐존이 뭐가 하이때 기마시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 풀 때 팁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 하미쌤이 잔소리가 많은데 이거 보실 때 이 밑줄 문제는 이렇게 한자 읽기 문제는 밑줄을 보고 딱딱딱 찍고 넘어가야 돼요. 요 문장을 보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죠? 다 읽어보고 싶고 해석도 한 번씩 하고 싶고 근데 그럴 시간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문제 딱 보고 찍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배점 자체도 비교적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의 1번 문제 시간을 너무 오래 잡고 계시지 마세요. 그럼 한번 딱 찍어 보실게요. 자, 전슈, 센슈, 센슈, 전슈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은 센슈죠. 자, 요런 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센슈인지 센슈인지 자, 요 우발음 장음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뜻을 좌우합니다. 센슈라고 하면 선수인데 센슈라고 하면은 지난주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 틀린 한자가 되고 완전히 틀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암기하실 때부터 잘 외워두시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실제 기출입니다. 그러면 한자 표기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한자 표기 문제는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아까 한자 읽기였잖아요. 이거 뒤집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히라가나가 나오고 정확한 한자를 고르시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부수나 모양이 비슷한 한자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미라이 이렇게 한자가 있죠? 자, 요 미자입니다. 자, 이거 한자 잘 보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선택지에 껴있어요. 치사하죠? 요렇게. 자, 요거 무슨 자입니까? 자, 대답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거 말자입니다. 말자. 뭐 종말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요 획이 여기가 위에가 짧으냐 위에가 기냐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 두셔야 한다. 단어를 암기하는 단계에서. 요거 시험장 가가지고 헷갈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시험 전에 준비하고 계시는 단계부터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요거는 미자고 요건 말자지라고 따로 구분을 해서 인지를 하고 계셨어야 한다. 그 다음에 발음이 같은 한자들이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은 자, 요거 쇼입니다. 쇼가이. 자, 쇼가이라 그러면은 소개예요, 소개. 소개팅 할 때 그 소개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소자거든요. 근데 요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초자인데 일본어로 읽으면 그냥 똑같이 쇼예요. 근데 잘 보세요. 부수가 다릅니다. 자, 요거는 실사변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수는 손수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뜻이 달라지냐면 이거는 어떨 때 써야 되냐면 초대하다 할 때 초자예요. 근데 일본어로는 똑같이 쇼구나. 근데 한국말로 읽으면 좀 다르구나. 그래서
한자 학습하실 때 미리미리 한국어로도 어떻게 읽는지도 같이 알아두시면은 조금 더 수월해요. 물론 외우는 단계에서는 힘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일본어로는 똑같이 읽는데 한국어로는 틀려. 이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2개 국어를, 2개 국어를 하는 장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는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안 헷갈릴 수 있는 영역을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한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今日は9時に帰宅しました. 자, 오늘은 9시에 띠로리 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뭐가 맞을까요? 요거는 자,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자, 기타크. 자, 이거 한번 보시면은 자, 교묘하게 요 한자, 자, 요게 기르, 입다, 착용하다 라는 뜻으로 훈독을 하게 되면은 얘를 키라고 읽는다 라고 외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설프게 외우신 분들입니다. 얘는 지금 보통 한자어끼리 붙어 있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음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명사, 음독명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얘는 훈독을 할 때만 키라고 읽었지 아니야. 그럼 얘 음독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크예요, 차크. 착용하다 할 때 차크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2개가 또 비슷하게 생겼네요. 자, 한번 잘 보니까 얘는 택자예요. 그래서 기타크, 타크라고 읽는 아이고 얘는 시츠, 실이에요. 그래서 귀실이라고 하는 말은 없죠. 귀택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귀택이라고 하면 그냥 귀가예요. 귀가.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요거는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방으로 돌아가는 게 되는데 방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집에 귀가했다 라고 보셔야 되니까 요것도 이런 말은 없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그러니까 한자 외우는 단계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하민쌤 바라는 게 너무 많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자를 외우시는 단계부터 호기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긴 거지? 얘랑 얘는 왜 다르지? 이렇게 다르구나. 저렇게 다른 거구나. 얘랑 얘는 이런 부분이 같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좀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나가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한자 외우는 게 힘들다는 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자, 그러면 문맥 규정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문맥 규정 파트는 구멍을 뽕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알맞은, 그러니까 문장을 읽어야 돼요. 지금까지 이 문제 2번까지는 제가 문장 다 읽지 마시고 밑줄 부분 딱 보면서 딱딱딱 찍어 나가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선 문장을 읽고 뜻이 자연스러운 단어를 집어넣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11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명사, 동사, 부사 등등 다양한 품사가 폭넓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사 출제 빈도가 높은데 어떤 식이냐면은 ずっと待っていた. 자, 이것도 부사죠. 계속 기다렸다. 계속 쭉. 네, こちらの方がずっといい 같은 말이어도 훨씬 좋다. 자, 훨씬 좋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사 출제 빈도가 높으면서 다의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쓰면은 어떤 뜻으로 해석되느냐까지도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나카나카 이런 거 있죠. 자, 友達が 나카나카来ない 라고 그러면은 친구가 좀처럼 오지 않는다. 근데 와, これは 나카나카 이 모노다 이러면은 이거는 정말 꽤나 좋은 물건이다. 이런 뜻으로 2가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의 경우는 문장에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문으로 학습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부사는 뉘앙스 파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부사 외우는 거 싫어하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오프라인에서도 수업해보면요. 막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단어 시험. 그럼 부사만 쭉쭉 비가 내립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안 외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까나까, 좀처럼 이렇게 하면은 뒤돌아서만 까먹어요. 근데 도모다치가 나까나까 코나이 이런 식으로 예문으로 학습해 버릇하면은 아, 그 문장 이러면서 문장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부사 얘기하자마자 부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제 기출입니다. 한번 자 풀어보실게요. 혼と服がティロリ整理されていて綺麗ですね. 힌트는 세리, 키레. 자, 요거는 정답은 기친토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예문으로 외우셔야 되는 너무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분명히 정리되어 있고 제대로 정리되어 있고 이거 언뜻 보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1번도 맞는 것 같고 3번도 맞는 것 같고 그러지 않나요? 뭐 아니면 뭐 소또도 맞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정리가 되어 있고 뭐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되게 맞는 것 같은데 일본어적으로는 정리나 깨끗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부사가 이 기친토예요. 그러니까 기친토는 뭔가 제대로 깔끔하게 딱 그 한참 유행하던 말이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알잘딱깔센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기친토가 딱. 그러면은 기친토 세리 사레테 이때 딱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키레 데스네 예뻐요. 깨끗해요. 근데 이 하끼리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분명히인데 약간 추상적인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분명히 하다라든지 뭔가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다라든지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통해서 뉘앙스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르베크는 가능한 소또는 조심스럽게 살짝 근데 소또는 뉘앙스가 약간 어떤 거냐면 모션으로 보여드리면 편해요. 뭐 이렇게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지는 이런 거 살짝 조심스럽게 이런 게 소또예요. 그래서 아기를 아까짱오 소또 내카세르 자 조심스럽게 아기를 내려놓는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단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유의 표현입니다. 자, 유의 표현 문제는 하민쌤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문제예요. 재밌어요. 풀다 보면. 여러분들도 재미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어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밌습니다. 5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 한 3문제?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동사, 부사가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장 전체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어 암기를 할 때 미리미리 함께 쓸 수 있는 유의 표현을 체크하는데 예를 들어 스키다, 좋아한다. 근데 기니르, 마음에 들다. 얘네 두 개는 같이 쓸 수 있겠다. 호환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추이스르, 기호츠케르 이런 것들 비슷비슷하죠? 그 다음에 카타카나 어휘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놓치기 쉬워요. 카타카나 어휘도 그냥 한자어나 뭐 히라가나 말로, 일본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도리케스, 취소하다, 캔셀스르 같은 말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캔셀 랑 도리케스 자, 요거랑 다 같은 말이다. 그러면 카타카나 또한 유의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지신 데스. 하야쿠 희난시테 쿠다사이. 이렇게 있네요. 유의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니게테 쿠다사이. 자, 요거 희난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했죠. 희난은요, 피난하는 거예요. 피난이 뭡니까, 여러분? 도망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니게르, 도망치다라는 것과 유의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이 문제 푸실 때 또 팁을 하나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피난이랑 도망을 막 너무 철학적으로 이게 정말 같은 걸까? 도망은 뭔가 싫은 걸로부터 내가 잘못해서 가는 거 아닌가? 피난은 위험으로부터 피난하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문장에서 바꿔 쓸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야쿠 니게테 쿠다사이라고 써서 이상하냐 안 이상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말이냐? 그런데 하야쿠 나란데 쿠다사이, 뭐 하야쿠 하이테 쿠다사이, 하야쿠 이소이데 쿠다사이. 사실 얘네들도 집어넣으면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말은 되거든요. 근데 얘랑 비슷해야 돼요. 얘랑 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부는 줄 서는 거고 하이로는 들어가는 거고 이소구는 서두르는 건데 얘네가 피난이랑 상관이 있는 단어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째껴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좋아요. 자,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유의 표현을 한번 정리를 싹 해봤어요.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자주자주 나오는 아이들. 뭐 예를 들어서 탄기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출제 빈도도 높은데 성미가 급하다, 뭐 화를 잘 낸다, 다혈질이다 등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뭐 쓰그 어거르 금방 화내다 아니면 어거리뽀이 이런 단어로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화를 잘 내는 거. 그리고 하나만 더. 와케는 리유, 자, 이유란 뜻이니까 리유라는 한자어와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요거 캡처를 하셔도 좋고요. 보시면서 한번 훑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유의 표현을 만들 수가 있구나. 근데 너무 막 유의 표현에 이 문제에 집착을 해서 유의 표현만 막 붙들고 계시기보다는 다양한 단어들을, 어휘들을 좀 접하시면서 아, 얘랑 얘는 같이 쓰는구나. 내가 생각했을 때 얘랑 얘는 비슷한 맥락에 쓸 수 있겠는데 라는 거를 스스로 좀 발견하면서 외워나가는 습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어휘 파트에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용법. 가장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가장 어렵기 때문일까요? 배점도 높아요. 문제 배점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푸셔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시간을 할애한다면 여기에 할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어휘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정확한 의미 파악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이 어휘의 뜻을 속속들이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부사의 경우는 문장 안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뭐 즈또라든지 나카나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장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맥락상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패턴화해서 암기를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캐시테는 결코라는 뜻인데 이거를 하나만 캐시테 결코 이렇게만 딱 외우지 말고 캐시테 뭐뭐나이라 그러면은 결코 뭐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패턴화라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나카나카. 자, 나카나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카나카 네키나이라 그러면은 내가 좀처럼 잘 안 돼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나카나카 키레이다. 이러면은 꽤 예쁜데 상당히 예쁘다.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화 하시라는 거예요. 패턴화. 자, 문제 한번 직접 풀어보는데요. 자,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한번 일시 정지를 하고 문제를 잠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신사츠죠. 신사츠. 자, 신사츠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진찰입니다. 진찰. 자, 그러면 진찰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힌트예요. 누가 누구한테 무엇을 하는 것인가? 자, 정답은요. 3번입니다. 하하와 이샤데 마이니치 닥산의 환자의 신사츠를 している 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이어서 매일 많은 환자들의 진찰을 보고 있다. 자, 제가 누가 하는 거죠? 라고 집요하게 물어봤던 이유는 진찰은요,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 진찰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거를 저는 언제 알았냐면은 하민쌤이 이제 하민쌤 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리학을 이제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카운셀러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는데
카운셀러, 임상심리사가 아무리 이 지식이, 의학적 지식이 많고 그래도 그 환자한테 당신은 무슨 병이에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대요. 왜냐면 진찰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어를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뭐 배경 지식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건 누가 누구한테 하는 행위지라는 거를 한번 곱씹어서 단어를 외워보시는 훈련 그리고 좀 노력을 기울이셔도 전혀 손해볼 게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은 사건이 있었던 장소를 주의 깊게 진찰했다.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진찰은. 그 다음에 중학교 시절에 별의 움직임을 진찰해서 아니야, 중학교 시절에 관찰이겠지. 여기서 들어가는 건 관찰일 거예요.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은 학생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아주 뭐 이렇게 꼼꼼하게 뭐 상담해줬다. 진찰은 아닙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골라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언어 지식 파트 총 유형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유형인 문법 파트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 파트로 이제 함께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파트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문법 형식 판단 문제입니다. 자, 문법 형식 판단 문제는 이것도 빈칸이 뽕 하고 뚫려 있고 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법 사항을 집어넣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도 당연히 하셔야겠고 문법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함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1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 N3 같은 경우에는 회화에서 자주 쓰이는 문장이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회화문, 대화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기능어 위주의 암기보다는 문장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시라라고 이제 팁으로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주 빠지는 오류가 이제 기능어를 막 외우기 시작해요. 토 쿠라베테 뭐뭐와 비교하여 토시테 뭐뭐로써 니모니 츠지테 뭐뭐를 통하여 막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이렇게 외웠는데 문장으로 보니까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모르겠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뵙는다 그러면은 어떤 조언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문장 예문으로 외우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언어 지식 파트 때 부사 암기하실 때 예문으로 보시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과도 비슷해요. 그래서 예문으로 들어갔을 때 아,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문제 푸시기에 좀 더 수월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대화문이 출제가 많이 되고는 합니다. 자, 전화로 따르릉 야마시타 씨, 하이,営業家 야마시타 데스. 그랬더니 이시다 씨가 아, 나카가와さん와 이라샤이마스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아, 하이, 나카가와가 띠로리 노데 이마 가와리마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아, 네, 나카가와 지금 있어서 지금 바꿔드리겠습니다. 요런 문장이겠죠. 그러면은 나카가와가 있다, 있으니, 그러니까 있다에 근데 이거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서로 지금 거래처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비즈니스를 할 때는 우리 쪽을 낮춰야 되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존경 표현입니까? 겸양 표현입니까? 자, 앞서서 제가 N4 문법사항 다시 싹 훑어드리면서 존경어와 겸양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드렸는데 여기서는 겸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를 낮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정답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따의 겸양 표현인 오리마스를 쓰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오루에서 온 말인데요. 이루의 겸양 표현입니다. 이루의 겸양 표현. 그러면은 이타시마스의 이타스는 뭐냐면 스루의 겸양 표현입니다. 스루의 겸양 표현. 그러니까 나카가와가 시마스노데 하면 이상하죠. 나카가와가 이마스노데가 맞으니까
여기서는 이루의 겸양 표현을 고르시는 게 맞고, 이타다키마스는 타베르 노무의 겸양 표현, 그리고 고자이마스는 아루의 정중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루의 겸양 표현입니다. 근데 이 고자이마스도 지난 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지난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아동복 코너는 어디 있나요? 백화점에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영가이니 고자이마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층에 있어요 라는 건데 있어요를 겸양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고자르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문법 형식 판단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 문장 만들기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은 어떤 식으로 푸냐면 자, 요거는 빈칸이 4개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뿅뿅뿅뿅 이렇게 뚫려 있고 어디 한 부분에 별표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의 순서를 맞춰야 돼요. 순서를 맞춰서 이 별표가 들어간 부분에 들어가는 단어를 고르시면 되는 그런 표현을 고르시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요것도 한 5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암기어보다는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을 묻는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한국어로 해석을 먼저 해보셔도 좋고 일본어로 맞춰보면서 그 다음에 해석을 하셔도 좋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처음부터 4개 보기를 한 방에 연결하려고 하시면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연결할 수 있는 보기를 우선 4개 중에서 골라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문장 형식을 제가 한번 좀 나열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뭐토 어머우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1번 뭐뭐뭐뭐토 그 다음에 2번 뭐 어쩌고 그다음 3번 어머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어쩌고 그러면은 이 중에서 먼저 엮을 수 있는 보기는 1, 3번이죠. 그쵸? 더 어머우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이어가면서 1, 3번 이어지겠구나. 2번은 그럼 여기네. 4번은 여기네.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은 수월하다. 그 다음에 때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런 문형이 있죠. 때바카리로 이런 문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노코와 마이니치, 이치니치주 게임을 시테바카리이루. 그러면은 쟤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 이런 식으로 뭐뭐만 한다 라는 문형인데 때바카리이루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뭐뭐 게임을 시테 그 다음에 여기서 게임을 그 다음에 3번 바카리 이루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엮을 수 있어요? 일단은 때 바카리루라는 문형을 찾았다. 그러면 1, 3번 먼저 엮어줘야지. 자, 그러면 게임은 어디 들어가나? 앞에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2, 1, 3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푸는 거를, 로직을. 그 다음에 나 형용사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너가 어디에 들어갈까? 이런 것들. 노의 용법도 잘 파악을 해 두셨으면 수월하게 좀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대화문이 나와요. A가 얘기합니다. 오탄조비 오메데토. 고래 프레젠토다요. 와, 초도. 자, 초도는 마침. 딱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나 아리가또. 자, 그러면은 나 마침 갖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순서 맞춰볼까요? 자, 토모떼 있다. 이번에는 토모떼 있다가 묶여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뭐뭐라고 생각했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 호시 토모떼 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갖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러면은 3, 2 먼저 이을 수 있어요. 근데 뭘 갖고 싶다고 생각했을까요? 자, 이런 색상의 여기서부터는 해석의 영역이에요. 이런 색상의 가방이 갖고 싶다고 생각했어. 자, 요것도 풀 수 있는 거는 우리 호시 같은 경우에는 뭐뭐 오호시 아니죠. 조사와 결합이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가호시로 외우셨어야 해요, 여러분. 명사가 호시. 그러면은 가가 들어가니까 4번이 앞에 오겠구나. 가방가 호시 도모떼 있다. 어떤 가방? 이러한 색상의. 그래서 1, 4, 3, 2가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겠구나 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문법으로 볼게요. 자, 문법 파트에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래문법은 약간 독해적인 성향이 짙어요. 그래서 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게 문장의 흐름에 맞는 문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해석의 요소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문법 요소, 어휘, 접속사, 부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출제가 되는데 특히나 지시어나 접속사를 제대로 외우셔야 해요. 지시어나 접속사. 지시어라는 거는 뭐 코레, 소레, 아레, 코노, 소노, 아노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접속사, 뭐 시다가떼, 뭐 소시대 이런 것들. 역접인지 순접인지. 그러면은 첫 번째 팁을 먼저 드리면은 일단 문법적인 표현과 더불어서 단락과 단락을 잇는 접속사.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맥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휘, 그리고 조사, 그리고 부사, 그리고 문말 표현까지도 함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어 관련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평소 문장을 읽으실 때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식이냐면요. 자, 요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자, 도쿄노電車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도쿄니 기대. 자, 요거는, 뭐, 이렇게 쭉, 도쿄에 와서,電車を使う人がとても多いのに、びっくりしました. 전철을 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에 아주 놀랬다. 나는 깜짝 놀랬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의 팁은요, 우선, 자, 우리는 이 빈칸에 들어가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쵸? 이 빈칸에 들어가는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이 빈칸이 들어가는 문장을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여기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카시, 자, 하지만 역점 나왔어요. 자, 아민쌤의 본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접속사 이런 거 역점 나왔을 때 바로 세모치고 뒤에서 좀 다른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사인이라는 거를 인지를 빠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지만 도쿄에 와서 3개월이 지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도쿄에서 전철 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랐는데 러쉬아워 한참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역도 전철도 정말 혼잡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이쇼와 히토가 오쿠테 사람들이 많아서 힘든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철을 타려고 하는지 후시기 되시다. 신기했어.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그 이유를 알았어.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이 후시기라는 단어랑 역접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알게 되었다. 자, 어떤 게 들어가면 자연스러울까? 한번 여러분 골라보실래요? 자, 정답은 와카테 기마시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문법 사항들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하즈다 이런 거 있죠. 뭐뭐일 터이다. 추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쿠 소우데스. 자, 얘는 여기서는 전문의 소우다예요. 그러니까 알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전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와카테 있다요 데스. 알아갔던 모양입니다 하니까 왠지 자기 얘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 얘기,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일본 사람들은 와카테 기마시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그래 문법. 이게 이제 실제 문제를 짤막하게 가지고 온 건데 사실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긴 지문이 나오고 그 지문에 5문항이 딸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 문법 파트까지 문법 유형, 3개 유형을 다 훑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 요런 합격 꿀팁 중에서 지시어랑 접속사를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특강 때는 또 항상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특강 때는 하미쌤이 지시어랑 접속사 보라 그랬어. 나 이거 특강 끄고 봐야지.
특강 건데 막 안 봐. 그리고 한 달이 지나. 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그냥 특강 때 한 큐에 여러분 끝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지시어 보시면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앞문장에서 나왔던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보통 이런 지시어들은요. 앞 내용을 받아요. 앞 내용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先週 기무라さん という人に会った. その人は大学の先生だ. 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 その人는 누굽니까? 그렇죠. 기무라상입니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리키는, 저는 이렇게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시사가 그 말을. 그래서 이렇게 앞 내용을 어떤 걸 받았을까라는 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시면서 문장을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이거는 독해할 때도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시의 문장인 경우, 예를 들어서 もし新しいデータが出たらすぐそれを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라고 그래서 자, 만일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곧장 그것을 보고해야 한다면 여기서 그것은 뭡니까? 그렇죠. 新しいデータ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받은 겁니다. 보통 그냥 웬만하면 앞 내용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Y라는 문형일 경우, 그러니까 뭐 순서나 위치, 소유 등을 나타낼 때, 예를 들어 크레지트 카드와 가인 또 その家族しか使えない. 그러면은 여기서는 누구의 가족입니까? その家族니까? 그렇죠. 카인의 가족이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회원과 그 가족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해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앞에 나오는 문장을 전부 받아서 가리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父がカナダに転勤になった. その時私は中学生だった. 자, 그러면은 이게 앞 문장 전체를 받은 거예요. 자, 아버지가 캐나다에 전근을 가셨다. 그때는 아버지가 캐나다에 전근 가셨을 때 나는 중학생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5번, 자, 코노요니 같은 표현으로 문장 내용을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듯이라고, 이 코노요니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장문 같은 거 하실 일 있으면 굉장히 쓸모가 많은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이렇듯,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의 내용을 그대로 받았는데, 이 코노요니가 한 문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 단락 전체를 다 받은 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지시사 쓰임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고 폭넓게 보시고 예문을 그리고 볼 때마다 아 이거는 얘를 받았겠구나, 이건 이 소리겠구나 라는 거를 딱딱 집어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접속사로 넘어가 보는데요. 자,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결과, 사실과정, 병렬 첨가, 그리고 원인 결과, 대비 비교, 보충 추가,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뭐 쯔마리, 결국 다시 자, 즉이라고도 해석을 많이 하죠. 즉, 그러면 쯔마리는 보통 나오면 앞의 내용을 정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뭐 객격구 소스레바, 소레나라 그렇다면 그러면 그 다음 부분에는 이 결과, 그 앞의 내용의 결과들이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루토, 소코데, 소레데, 소시타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펼쳐지겠죠. 그쵸? 느낌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접속사에. 그 다음에 맞다, 소노우에 소레니 이렇게 나오면은 또 새로운 사항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우선은 이런 학설이 있는데 또 다음으로는 이런 학설이 있어. 이런 식으로 병렬을 하고 추가를 해준다. 첨가를 해주는 그런 접속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인 결과는 시타가떼, 소레데, 소노타메, 다카라. 그러면 앞서 원인이 나오고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 다음 접속사, 이 접속사 다음에는
결과가 펼쳐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비 비교는 마타와 소레토모 이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에 이런 게 있는데 그거와는 대비되게 한편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 사용을 하는 접속사고 또 보충 추가 같은 경우에는 타다, 뭐또뭐, 지나미니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이 아이들은 약간 단서를 달아주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렇다. 그러나 이것은 뭐 이러한 상황에 국한돼서 쓰이는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달아주는 거. 그 다음에 결론, 이유, 나제 나라. 자, 이유를 설명하는 거 정말 많이 쓰이고요. 예시도 너무 중요하죠. 다토에바. 예시가 왜 중요하냐면요. 건너뛰어서 읽어도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요거는 독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독해는 일단 풀이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이의 문제가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쭉 나오는데 단문, 중문, 그리고 장문 요 순서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 검색 문제가 마지막에 나오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우선은 단문, 중문, 장문의 경우 합격 팁, 자, 팁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글을 읽으실 때 무턱대고 읽기보다는 좀 읽을 때 방식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스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니고 가시면 조금 더 어떤 좀 이렇게 게임에서 보면 좀 고급 장비를 쓴 것 같은 그런 수월함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자, 글쓴이의 주장이나 글의 요지를 묻는 경우 이거를 알아내야 될 때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반드시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사실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로 글은 크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핵심이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줄 문제, 자, 밑줄이 그어진 문제가 등장을 해요. 나중에 예제 풀어보면서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스킬을 적용을 진짜 해볼게요. 근데 밑줄의 앞뒤 문맥에서 정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보통은 앞뒤 두 줄에 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문제,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디테일 묻는 문제들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글의 내용과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글을 흐름대로 읽어가면서 선택지를 지워나가는 방식을 추천해드려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같이 읽으면서 선택지랑 대조하면서 읽는 거예요. 아, 여기선 선택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선 내용 맞나? 아니네? 요건 맞나? 요게 아니네? 요건 맞나? 요게 맞구나. 3번.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선택지와 지문에서 사용된 단어가 다른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건 뭐냐면은 본 수업 때 하민쌤이 아주 여러분 귀에서 피나도록 강조를 한 부분, 패러프레이징입니다. 패러프레이징은 뭐냐면은 바꿔 말하기예요. 바꿔 말하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고양이가 아주 귀엽다랑 고양이는 매우 사랑스럽다랑 같은 말이지만 하민쌤은 지금 다른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말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함정을 내냐면 지문 속에서 나왔던 단어를 그대로 선택지에 집어넣고 내용을 교묘하게 바꿔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썼다고 단어만 보고 3번 막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를 굳이 해석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되고 각주를 무조건 보세요. 각주에 설명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어휘와 수거 등을 묶어서 학습하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언어지식 파트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검색은, 자, 정보 검색 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지라시라든지 뭐 슈안나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뚝 하고 띄워져 있고, 문제가 두 문제 나오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읽으시기 전에 먼저 문제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고 이런 거 물어보는구나. 그럼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를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시된 조건 중에 중요한 조건의 동그라미나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날짜, 기간, 비용, 할인 등에 대한 계산 문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언어 시험인데 언어 시험 특성상 아무래도 문과이신 분들이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계산 문제 등장한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들한테 피타고라스 이런 것들을 시키지 않아요. 겁먹지 마시고 겁먹으면은 당황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당황하지 마시라는 얘기.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알아야 푸는 문제들은 똑같아요. 글의 흐름대로 읽으면 선택지 지워 나가자.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유형별로 조금 더 자세히 팁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내용이해 파트 같은 경우에 단문이 먼저 등장을 하고요. 이 단문 파트 약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면서 필자의 주장, 생각, 전체 지문의 요점 파악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런 짤막한 글이 나오고 요거 왜 썼냐, 이거 어떤 의도로 썼냐, 아니면은 여기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전체 지문의 요점이 뭐냐 이런 것들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일하고 팩스 같은 글일 경우에는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은 인사말이 대부분이니까 여기 부분에 주의하시기보다는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을 제가 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근데 메일이나 팩스 글일 경우에는 그 부분보다는 중간 부분에 요지가 나와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글의 형식을 한번 좀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에세이 글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딸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제목이 있는 텍스트는 제목 좀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주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의 역접 접속사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앞에서 얘기 실컷 하다가 시카시 뭐뭐다로 내용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접 접속사 주의하셔야 되는데 또 어떤 표현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냐면 자, 사테, 사소크 요런 부사가 등장한 부분부터 본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카시, 다카라, 소레데, 스마리, 스나와치와 같이 이렇게 저자의 주장 파악에 힌트가 되는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독해 파트에서는 물론 제가 문법 파트에서도 접속사를 강조를 했지만 독해 파트에서는 특히나 접속사에 유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전 문제풀이인데 자, 요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식 한번 쭉 보세요. 그랬더니営業課の 미나상에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영업부 여러분들께 라고 해서 어떤 공지사항 같은 걸 띄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첫 문장은 누구한테 쓰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요지가 나왔을 리가 없죠. 그쵸? 네,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요런 문제는 문제 먼저 살피세요. 지문보다. 아, 영업부 사람들한테 쓴 뭔가 편집글 같은 거구나. 그럼 문제 한번 봐야지. 이러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영업부의 홍 씨는 오늘 오전 중에 5장 카피를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고마이 코피시다이라 그러면은 5장 복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만 하냐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내가 홍 씨가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오전 중에 5장 복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공지가 떴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영업부의 복사기가 지금 어떠냐면요. 고쇼시테츠가 할만세. 고장이 나서 못 쓴다 그러네요. 네, 수리를 부탁을 했는데 오늘 오후 3시까지 못 온대요, 수리가. 그래서 서두르지 않은 복사는 오늘 3시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해서 오후 3시까지. 자, 오후 3시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땠어요? 오전 중에 해야 돼요, 복사를. 3시까지 못 기다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에를 볼게요.
이소기데 코피しなければならない書類がある場合は 자, 서둘러서 복사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総務課のコピー機を使用してください. 총무과 복사기를 사용을 해달래요. 그리고 50枚以上 코피をする場合は 50장 이상 복사를 하는 경우는 先に総務課に連絡をしておく必要があります. 먼저 총무과에 연락을 해둘 필요가 있으니 복사를 하기 전에 다나카니 시라세테 쿠다사이 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몇 장 복사해야 했죠? 그렇죠. 5장. 그러니까 여기에 50이라고 나와서 여러분 헷갈리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5장이면은 다나카 씨한테 연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다나카산이 이때까라 라는 선택지는 다 지울 수 있죠. 그쵸? 우리 말할 필요 없어요. 5장이니까 50장 이하거든요. 그리고 영업과에서 복사를 한다? 총무과에서 복사를 한다. 어느 쪽입니까? 그렇죠. 총무과에서 복사를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네요. 다나카 씨한테 말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단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단문 문제도 전체적인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되는 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어떤 문제든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계시면 좋다. 자, 그 다음에 중문, 장문 한꺼번에 보도록 하는데요. 팁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2개 지문에 지문당 3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단락이 말하는 내용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단문처럼 한 단락으로 지문이 끝나지가 않아요. 단락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단락에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그 단락에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고 문장의 주제나 생각은 마지막 단락에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비슷해요. 근데 장문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한 개 지문에 4문제나 출제가 돼요. 글이 길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지문에서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논리의 전개. 어떤 식으로 이 논리가 3단 구조인지 그 구조를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독해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겠죠. 그리고 단어 수준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긴장을 하셔야 되는 그런 지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팁을 하나 드리면은 단락별로 각각 문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문이 이렇게 쭉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있으면은 웬만해서는 1번 문제는 첫 번째 단락, 2번 문제는 두 번째 단락, 3번 문제는 세 번째 단락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첫 번째 단락 보고 있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요거는 100%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그렇다. 그 다음에 밑줄 문제는 요거는 여러분 정말 이거는 비장의 무기예요. 비장의 무기 여러분. 밑줄 문장에 앞뒤 2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앞뒤 2줄 안에.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글의 주제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마지막 3번 문제, 이렇게 4번 문제에서. 그 다음에 N3에서는 지시어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적으로 문법 파트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지시어 유의하시라고. 자, 그러면은 실전 문제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풀이 가보기 전에 자, 지문이 3단락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1번, 2번 이런 식으로. 3번 문제는 전체 요지 같은 걸 물어보거나 할 것 같아요. 자, 문제 먼저 확인을 하시면요. 자, 소레 또 아르가 난노 것도까? 소레 나왔다. 지시어 문제 나왔죠? 그러면은 보통 소레는 뭐 받아요? 앞 내용 받는다고 했잖아요. 앞 내용을 받아요. 그러면 소레와 그것은 이나카노 히로이 니와가 아르 이에 데시다. 자, 시골에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시골에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보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앞에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나는 집 근처를 매일 산책을 하는데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길을 걸어봤대요. 그래서 브라브라歩いている또 터덜터덜 이렇게 걷고 있자니 어디선가 꽃의 좋은 냄새가 났대요. 그래서 知っている香りなのに 내가 아는 냄새인데 それがどんな花なのか 그게 어떤 꽃인지 思い出せませんでした. 떠올릴 수가 없었다. 네모. 자, 역점 나왔다. 하지만 그때 자연스럽게 옛날에 살았던 집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예요? 이 소리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죠. 옛날에 살던 집을 말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수월하게 풀리는데요. 자, それとあるが何のことか 한번 여러분 골라보실까요? 자, 정답은 3번. 어릴 때 내가 살던 집. 지문에 나왔던 내용이 패러프레이징 돼서 등장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시면은 두 번째 문제는 아마 여기서 출제가 될 거예요. 이 나츠카시라는 단어에서 출제가 되는데 자, 懐かしい思い出とあるが、例えばどんな思い出だと言っているか. 자, 그리운 추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추억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밑줄 문제는 보통 앞뒤 두 문장에 있다. 그런데 그리운 추억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보통 앞에서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요 단락을 보는 거예요. 자, 시골에 있는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는데 이게 소후, 소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아주 니기야까나 북적북적한 하루하루를 보냈대요. 근데 도나리노 이에노 아키코짱 그러니까 옆집의 아키코짱이라는 여자아이와 이에노 으라니아르 집 뒤편에 있는 산에 가고 근처 강에 가고 해서 자주 같이 놀았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옆집의 아키코짱이랑 집의 뒤에 있는 산에도 가고 강에도 가고 하면서 놀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정답을 골라보셔야 되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주의해서 골라보세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을 고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키코짱이라는 단어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아키코짱! 자, 3번. 네, 이러시면 안 되고, 왜냐면 제가 아까 정말 입 아프게 설명했죠? 패러프레이징을 해놓는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선택지에 집어넣고 내용은 다른 내용을 해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단어가 같은 게 나왔다고 꽂혀가지고 그걸 바로 고르시면 안 되고 내용을 보셔야 돼요. 내용 보니까 정원에서 아키코짱이랑 꽃을 봤대요. 아니죠. 강에 가고 산에 가고 이러고 노른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라는 말로 바꿨어요. 아키코짱을. 그리고 친구랑 같이 산이나 강에서 놀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시면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산책할 때 옛날에 살았던 집을 떠올린 거는 왜냐고 생각을 하는가? 근데 보통 세 번째 문제는 자, 요 순서로 내려왔으니까 보통 요 부분에 답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팁이에요, 꿀팁.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왜 그때 옛날에 살던 집을 떠올렸는지 나는 신기했어. 근데 집에 돌아가고 나서 옛날의 사진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보면서 한참을 생각했어. 그리고 옛날에 살았던 집의 정원에는 봄이 되면 희고 작은 귀여운 꽃이 아주 많이 피었다는 걸 떠올린 거야. 그 꽃은 오늘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꽃과 같은 향기가 났어. 자, 여기서 꽃에 좋은 냄새가 났다라고 했죠. 근데 그게 그 옛날에 살던 집과 집에서 나던 향과 같은 꽃의 향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 향기를 맡고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답을 골라보시면요. 좀 간단합니다, 이 문제는. 자, 요거는 짠! 정답은 1번. 옛날에 살던 집 정원에 폈던 것과 같은 꽃향기가 나서. 자, 그런데 3번 고르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3번은 옛날에 살던 집 근처에 길에 핀 것과 같은 꽃향기가 났대요. 길이 아니고 정원이라는 포인트가 좀 중요했어요. 자, 여기서는 디테일을 좀 보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정보 검색 파트 팁을 드리고 독해 파트는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정보 검색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문 1개에 2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찾아 읽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뭐 진짜 정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면은 조금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다. 그리고 먼저 질문과 선택지를 읽고 나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소제목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따로 표기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필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표시만 밑줄 정도 아니면 별표를 쳐놓거나 요런 거. 그래서 문제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문제 먼저 체크해가지고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하세요. 아, 이런 정보를 내가 이 안내문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문제를 보고 인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소제목 먼저 읽으십시오. 자, 소제목을 먼저 읽으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모집 안내문의 경우 이 중요한 내용, 자, 요거를 모르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 별표나 괄호, 주의 이런 표현과 함께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근데 치사하게 JLPT에서 이 별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을 글씨를 좀 조그맣게 써놓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글씨라고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단락별로 문제가 출제되는 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다른 유형의 독해 문제들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보 검색 파트까지 설명을 드려봤고요. 저희는 청해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해 파트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해 파트 일단 우선 문제 1번은 과제 이해 유형입니다. 자, 요 과제 이해 유형 같은 경우에는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과제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끝나고 어떤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까? 라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실 때 선택지와 그림을 함께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공식 파악하시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A에 A, A에 B, B에 A, B에 B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선택지에 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택지만 딱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뭐 대충 이런 내용이 이런 흐름으로 등장을 하겠구나라는 거를 유추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에 따라서 지우는 오답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으면 필요가 없거나 이미 준비된 물건 선택지를 지우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대화 내용하고 반대가 되는 내용을 지워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여성과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은 친구에게 무엇을 선물합니까? 자, 그러면 아기의 옷, 자, 아기의 장난감, 친구의 옷, 친구의 가방. 자, 이렇게 선택지가 아기 거, 친구 거 이런 식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A의 A, A의 B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옷이냐, 장난감이냐, 가방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봐야겠네요. 그럼 우선은 누구 거를 주느냐를 먼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질문해 보니까 이렇게 갑니다. 네, お母さん、友達に赤ちゃんが生まれたんだけど、お祝い何がいいと思う?
자, そうね、よく送るのは着るものとかおもちゃだけどね。そうだよね。私も服がいいなって思うんだけど.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나도 옷이 좋을 것 같아. ただ, みんな赤ちゃんの服やおもちゃをあげるでしょ? 자, ただ, 요거 저희 독해 특강 때 얘기했던, 독해 파트에서 얘기 드렸던 접속사 주의하시라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첨가하는 거죠, 첨가. 근데 다만 있잖아. 다들 애기 옷이나 장난감 주잖아. 그러니까 だから友達に使ってもらえるものをあげるのもいいんじゃない? 이럽니다. 그니까 친구가 쓸 수 있는 거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엄마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좀 놀래요. 服とか? 服もいいけど赤ちゃんが生まれると着替えとかタオルとかいろいろ持ち歩くものが多くなるでしょ? だからたくさん入るバッグなんてどう? 제안합니다. あなたが生まれた時もらって嬉しかったわ. そっか. じゃあ私もそうしよう. 자, 엄마도 내가 태어났을 때 가방 받아서 기쁘셨대요. 그래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방 어때? 그러면 일단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친구 거. 그리고 친구 거 뭐? 친구 거 가방. 이렇게 주겠죠. 자, 하민쌤이 좀 재밌는 얘기를 이제 여러분 특강 들으시느라고 지쳤을 것 같은데 재밌는 얘기를 이제 막판이잖아요. 해드리면은 하민쌤이 이 질문을 보고 친구한테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생각이 나가지고 실제로 친구 가방 사줬어요. 요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친구 아기 옷을 사줄까 뭘 하다가 결국엔 다 사주긴 했는데 아기 옷만 사주면 친구가 좀 서운할 것 같잖아요. 그쵸? 아기 선물만 받으니까. 근데 이 질문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 너무 신기했어.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 이해 질문입니다. 자, 포인트 이해 질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문제를 듣고 선택지를 읽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18초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때 미리 선택지 빠르게 읽어야 되는데 선택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유를 열거를 하는 표현을 찾아라 라고 이제 나오는데 요 질문에서는 특성상 뭐 지츠와 서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유가 열거가 되는 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잘 듣고 이제 요 문제는 들으실 때 과제에는 어떤 미션이 주어진다면 여기에서는 글의 디테일을 묻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황 설명하고 질문 잘 듣고 일단 질문 포인트를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기를 읽을 시간이 별도로 주어지니까 잘 듣고 포인트를 좁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만 찾아 듣고 정답이 아닌 건 제외시켜 나가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로 처음에 질문 놓쳤더라도 다시 한번 들려주니까 절대 당황하지 않기. 자, 시험에서는 항상 당황하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도 침착하게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요이해 파트로 좀 넘어가 보는데요. 개요이해 파트는 이번에는 앞서 나왔던 과제 이해나 포인트 이해랑 좀 다르게 전체 흐름, 그러니까 맥락을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상황 설명만 잘 들으면 문제를 미리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숲을 받은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일단 상황 설명 듣고 누가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상황이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몰입을 해서 상상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1, 2번과 다르게 질문 보기 미리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될 만한 내용을 메모해 가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뒤에 질문하고 4개 보기를 차례대로 들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파악한 내용 바탕으로 내용을 정답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다나카さんが一番言いたいことは何ですか? 자, 다나카 씨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이냐. 요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점 찾는 문제가 이제는 나옵니다. 3번에서.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다나카 씨 왜 전화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아, 모시모시, 다나카 ですけど、明日映画行くことになってたよね。でも、急に出張が入っちゃって. 자, 여기서 나옵니다. 또, 하지만, 갑자기 내가 출장을 가게 됐어. それで悪いんだけど、来週にしてもらってもいいかな? 다음 주로 바꾸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僕から誘ったのにごめん. 사과도 하고요. 映画の後、食事ごちそうするから. ごちそうする는 대접하다. 뭐 이런 뜻이고. じゃあ、また連絡するよ. ほんとごめんね.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왜 전화했어요? 이 사람은 영화 가는 날 바꾸고 싶어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들으시면서 선택지를 한번 골라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발화 표현 문제입니다. 발화 표현. 자, N3, 4, 5에서만 출제가 되는 유형인데 일단은 이 문제는 문제의 문장 구조를 살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행동의 주체가 누군지를 살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이 누구랑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이미 뭐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식당에서 계산을 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뭐 이제 자리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카운터. 그래서 자리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화살표가 그려져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뭐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누가 말하는 건지도 살펴야 되고 행동을 누가 하는지도 살펴야 되고 상황이 누구랑 관계 있는지도 살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순식간에 하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어디서 누가 누구와 하는 대화인지 대략적인 상황 상상해보세요. 먼저 그림 딱 보이니까. 그리고 나서 상황 설명하고 첫 대사 듣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의 대답을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포인트인데 요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청해에서 갑자기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모테 호시, 오모테 쿠레나이? 오모테 쿠다사이마센까? 오모테 이타다케마센까? 오모테 모라이타인 데스 가. 자, 이거 그러니까 누가 부탁하는 거고 누가 그 행위를 하는 거고 누가 수혜자인지 그 행위를 누가 받는 건지 그거를 빠르게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그래, 카이테 오시인다케도 이러면 나 이거 너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누가 쓰는 거예요? 상대방이 쓰는 거고 그 쓴 걸 받는 거는 나죠. 그리고 쪼또 스와라세테 이타다케마센까? 이번에는 막 사역형의 때용 나와요. 그러면 쪼또 아타시 코코 스와라세테 이타다케마센까? 막 빠르게 막 나옵니다. 뭐예요? 내가 앉겠다는 거죠. 저 여기 좀 앉을 수 없을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행위자는 나고 상대가 수혜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듣기 좀 귀 쫑긋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실제로 보시면 자, 先生が忙しそうなので手伝いたいです. 先生に何と言いますか? 라고. 그러면 여기 하면 그림이 이렇게 옆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이 막 바쁘게 뭘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얘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手伝ってくれませんか? 手伝いましょうか? 手伝いませんか? 자, 이런 문제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려요. 이렇게 쓱 나오면은. 정답은 2번. 手伝いましょうか? 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를 골라야 될 거고, 手伝ってくれませんか? 는 저 좀 안 도와주실래요? 저 좀 도와주시지 않을래요? 이런 문제고, 세 번째는 手伝いませんか? 자, 우리 같이 쟤 안 도와줄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을 고르시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이제 즉시응답 유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시응답, 이제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특강에서도 점점 여러분은 지쳐가고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즉시 응답쯤 되면 여러분이 이제 지쳤어. 시험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N4보다 훨씬 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다 보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중요하고요. 간단하게 표기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너무 후루룩 지나가거든요. 5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또 이제 의문사 시제에 맞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대답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들려주는 짧은 문장을 잘 듣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시고 가장 자연스러운 답을 고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막 제안받고 거절하는 상황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일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간접적인 표현, 싫어 이러지 않고 간접적인 표현을 쓰거나 その日は約束があって 막 이런 식으로 나 그날은 약속이 있어서 아니면 말끝을 흐려요. それはちょっと 막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요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런 거절 표현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경어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어는 어디서나 우리를 속을 썩여요. 그래서 평소 학습을 통해 숙지해 두어야 되는 부분 잘 숙지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4번 관용적으로 쓰이는 인사말 등을 함께 익혀두면 좀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하세상, 明日のアルバイト 3時に来てほしいんですが. 하세씨, 내일 알바 3시에 와줬으면 하는데요. 떼호씨 또 나왔죠? 이런 거. 그러면은 1, 2, 3번 한번 볼까요? いつでも来てください. 2번. 都合はどうですか? 3번. はい、大丈夫です. 자, 여기서는 3번. 자, 都合 같은 경우에는 뭐 스케줄, 형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스케줄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2번은. 1번은 언제든 와주세요. 이 사람이 지금 와달라고 부탁한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알맞게 해야 되는데 1, 2번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소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5번 문제도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이 자주 나오는 상황 표현들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황 표현들이 뭐 예를 들어 권유나 허가, 사양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카가ですか? 더 어떠세요? どうぞ, 뭐 자 어서 드세요, 뭐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뭐 다 됩니다. どうぞ는 권유할 때 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뭐 난까 도. 자, 아까 우리 봤죠? 그 애기 가방 사주는 거, 엄마 가방 사주는 거. 거기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뭐 빠끈한까도, 빠끈한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제안하는 표현. 아니면 뭐 겠고 데스 이런 거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내와 엔려나크. 그럼 사양 안 하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너저 까마이나크.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말고 즐기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뭐와 초 이건 좀 곤란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거절할 때. 그 다음에 몸 상태 표현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도우시탄 데스까? 이러면은 괜찮아요? 어디 아파? 막 약간 이런 표현. 그 다음에 가오이로가 와루이 데스요? 이러면 안색이 나빠요. 괜찮아요? 도우시탄 데스까? 다이조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이거는 근데 알아두시면 여러분 여행 갈 때 너무 좋지 않을까요? こちらでお召し上がりですか? お持ち帰りですか? 그러면 여기서 드십니까? 아니면은 가져가세요? 그리고 전화 받을 때 나니나니さん 이라시아이마스 까? 어느 곳이 계세요? 그리고 다다이마 세끼 하즈시테 오리마스. 자, 지금 자리를 비웠습니다. 정말 여기 이렇게 뿅 빈칸 뚫어놓고 문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오리마스 고르면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특강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시나요? 자, 이번 특강을 계기로 여러분 조금만 한 달 남았으니까 더 힘을 내서 파이팅 하셔가지고 여러분 JLPT 꼭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기운을 불어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하민쌤과 함께 또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은 N3, 자, 시원스쿨에서 N3 본 강의를 통해 하민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여러분 합격 기원! 안녕!